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교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또 얘기해보는 불톡 시간입니다. 저는 전경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조입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거나 이미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스님 어디 갔다 오신 데가 있습니까, 최근에? 뭐 늘 일상이 휴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스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렇지 않죠. 막상 무더위가 다가오니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요즘 여러 사찰에서 이제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템플스테이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아직 여름 휴가를 계획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귀 쫑긋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귀만 쫑긋 하면 되는군요. 예. 오늘 이색적인 템플스테이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여러 가지 가볼 만한 곳, 그리고 핫플레이스, 이 영어입니다만, 요새 양양 낙산사의 템플스테이 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템플스테이를 소개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양양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 연수원장을 맡고 계신 선일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선일 스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그 군종교구장 하셨던 선일 스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관음성지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로 수행과 전법을 정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또 우리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힘쓰고 계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현 스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본현 스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스님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본 그러할 연자라고 그래서 예. 항상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걸 예상하고 계셨네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스님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템플스테이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바쁜 일상 가운데 고즈넉한 산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잠시나마 휴식으로 다가와서 더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템플스테이 하면 그냥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생활을 한번 체험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현 스님, 그 템플스테이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깃든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템플스테이라는 자체가 예. 한역으로 하면 사찰에 머물다, 사찰을 경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은 지금 현재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휴식형, 때로는 이제 체험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휴식형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자연 속에 있는 산사의 향기를 느끼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체험형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생활하는 사찰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수행적인 그 일상들을 우리가 같이 체험해 보면서 수행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진을 좀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해 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도심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그 건물들, 회색 건물들에서 자연 속에서 묻어 있는 그런 사찰로 감으로써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 산이나 바다를 가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안 좋은 않아요?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건 인명입니다. 아. 자연은 아무런 피해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네. 거기에서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 욕구에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욕구조차도 내린다면 자연과 같이 합일이 됐을 때 진정한 행복을 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사찰은 항상 그 자연 깊숙이에 있고 우리가 그곳을 갔을 때 그 자연 있는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게 낙산사의 템플스테이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그거예요. 바다에서 이제 서핑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핑이라는 게 이제 파도 타기죠. 우리말로 하면. 예. 파도 타기고. 그래서 이 낙산사 템플스테이는 왠지 파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파도, 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이건원통 수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명상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이렇게 집중 명상, 관찰 명상, 자비 명상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엮어서 파도를 보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다에 사는 파도 명상을 기점으로 해서 예. 제가 또 그 강원 지역의 파라미터 청소년을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불련 또 대학 법회도 하고 있고 이 학생들 캠프를 여기서 뭘 할까 하다 겨울에 처음에 이제 컬링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 이것도 집중 수행이다. 몸을 쓰는 명상과 연결할 수 있겠다. 그 여름에는 이렇게 보니까 양양이 서핑의 성지잖아요. 예. 이거는 레포츠가 아니라 명상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겠다 해서 이제 서핑 템플스테이를 만들게 됐죠. 파도라는 게 이제 쳤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같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죠. 예. 그 파도 명상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런 거죠.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어나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 밀려간 것은 다시 밀려오고 밀려온 것 다시 밀려가게 돼 있다. 저 파도는 예. 날씨가 바뀌는 거에 따라 높이와 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연 따라서 그렇죠. 마음의 파도가 달라진다.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서핑이라는 게 무슨 비치가 있잖아요. 거기 무슨 서핑 비치라고 그러냐? 서퍼 비치? 저희가 이제 네. 협약을 맺은 곳은 서피비치라는 곳이고 예. 그 양양 바닷가에 여러 이제 서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도 못하고 바다는 좋아하는데 이 서핑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또 배우면 되게 쉽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화려한 서핑 기술은 그거는 뭐 한두 번으로 될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서핑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거는 5명당 강사 선임 한 명씩 붙어서 이제 지도를 해주고 파도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서 있기가 힘들어요. 아니 일단 일어서는 거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처음 탈 때는. 그래서 이걸 일어서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몸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이게 명상의 효과를 같이 얻어가는 걸로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서핑. 쉬운 줄 운동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학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는 명상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스님이 타는 서핑 모습을 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혹시 스님께서도 서핑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옷을 갈아입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승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해서 체험 삼아 한 번은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한 번에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많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달력이 스님은 수행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다. 맞아요. 네. 스님네들은 조금 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좀 템플스테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름 피서를 사찰로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름 피서를 갈 수 있는 템플스테이 혹시 다른 곳도 있을까요? 매년 여름이면 전국 사찰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마음을 돌보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저희 쪽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각 전국 사찰의 50군데에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름방학, 아니면 불교 체험, 그리고 또 명상, 자연친화, 사찰 음식 등 이렇게 테마를 갖고 그 50개 사찰에서 여러 가지 각 사찰에 맞게끔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놀이하고 수기식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련의 형식으로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경주 골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새변 산책을 하면서 선무도를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체험형으로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이 단순한 어떤 놀이문화라고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도 요즘에는 지금 예전에는 한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실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단체실이었다가 근데 지금 개인실로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가족형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가고 연인들끼리 가고 단체로 갔다면 지금은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가족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적인 체험으로서 그런 휴가를 보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는 아무래도 이제 좀
프로그램이 좀 단촐하지 않겠어요? 조계사나 뭐 화계사나 진관사 이런 데서 하는. 그렇죠. 당일형 네, 템플스테이들이 당일형.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형이기 때문에 체험으로 갖고 가고 있고 지금 우리 문화사업단도 지금 전체적으로 템플스테이 사찰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늘상 가도 똑같은 것을 보지 말고 예. 아까 우리 선일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사찰마다 사찰의 특성화된 예. 그 사찰만이 가야만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해서 그 사찰만이 가야만이 경험하고 그러면은 전국에 지금 활성화된 사찰은 158개 정도가 예. 돼 있는데요. 그 각자 사찰만의 특성화됐을 때 많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조스님 사실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어차피 불교에서 하는 것은 이제 가나선을 기본으로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풀이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선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을 접목시켜서 꼭 선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선명상을 접목시킨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템플스테이 갔다 왔는데 휴대폰을 반납을 해서 굉장히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디톡스라 그래가지고 그 낙산에서도 예. 그런 걸 한다면서요. 저는 3년 전부터 모든 체험형 프로그램의 디지털 디톡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좀 이 템플스테이 인기를 좀 얻으면서 예약하기가 좀 힘든 상황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거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고 내가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많았어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예. 지금은 오히려 그걸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지금 시대가 좀 도파민 과잉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98%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답니다. 예. 60세 이하로 보면 100%가 그렇죠. 거의 100%에 가까운 네. 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 스마트 기기의 과의존 이용군이 22.9%나 돼요. 그 중에 한 80%는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가자들이 엊그저께 참가한 참가자도 소감문 마지막에 핸드폰 뺏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독이 돼 있다고 본인이 느끼는구만요.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스님은 늘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 디톡스, 예. 디지털 디톡스. 예. 근데 이 디지털 디톡스가 템플스테이에서 요즘 힐링, 치유, 비움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만 없어도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양양에서 핫함을 느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또 반대로 수도권을 벗어나서 사람이 좀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지역 경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사찰하고 지역하고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많은데 혹시 소개해 주실 곳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단장 선생님께서도 가장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지역 연계를 활성화시켜서 사찰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제와 또 인력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 지역의 경제를 좀 살리자 그 방안을 많이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 보면 본사가 아닌 작은 사찰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많이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례 천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농가하고 협업을 해서 곡감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요. 창원 대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에서 군항제를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당진 열양사 같은 경우는 충남 문화재 투어 문화재들을 투어할 수 있게끔 하고 영월에 있는 지금 만경산사라고 있습니다. 예. 그 예밀 와인 힐링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사찰 체험을 쭉 하고 내려가면은 그쪽에서 이미 요즘에 와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조격이라든가 와인을 갖고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걸 또 오감의 어떤 명상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자꾸 지역에 있는 산물이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찰이 왜냐하면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라는 것은 자연문화인데
이것을 오픈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오픈해서 홍보하고 활용처를 사찰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보면 이제 너무 큰 사찰 말고 작으면서도 좀 소박하면서 네. 나를 잘 안 건드리는 사찰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주목을 덜 받는 사찰은 또 상대적으로 지원을 좀 못 받아서 열악하지 않을까요? 지원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아, 지원을 못 받지는 않은데 가장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접근로라든가 지자체에서 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큰 절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 유입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도로라든가 인접도로라든가 환경 부분을 개선을 잘 해주는데 작은 사찰은 그만큼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 접근로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사찰을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까지도 있으니 이 사찰이 지금 어떤 뭐냐면 유튜버로 통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사찰이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그 사찰 주지스님께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모든 것을 돕겠다. 이 사찰을 기반으로 다시 우리 지자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깨어있는 지방 정부들도 하나씩 이렇게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선우 스님께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다른 사찰에서도 하는 이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좀 참고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이렇게 선의의 경쟁 의식 같은 거 느끼기도 하시나요? 템플스테이 간에 서로 경쟁보다는 모든 템플스테이가 잘 돼야 우리가 불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기본인 건 맞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템플스테이를 좀 오래 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경쟁의식 같은 것도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템플스테이의 이상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낙산사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맡았을 때 연인원 한 4, 5천 명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 거의 2만 명 가까이 지금 왔고, 그리고 또 만족도 조사나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000점 만점을 넘겼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제 안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참가자에게 집중을 해서 여기서 좀 안정화된 템플스테이를 구축을 하자는 게 좀 기본 생각입니다. 근데 파도 봉사단이라고 있습니까? 혹시 낙선사에? 예, 저희 그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참가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포교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도 봉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카페도 개설을 해서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가입이 돼 있고요. 한 200명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참가한 분들이 스님에게 저는 이런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그렇게 반영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파도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매주 봉사를 돌아가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가 주간 회의를 항상 하는데 봉사자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체험을 해봤고 봉사 입장에서 옆에서도 보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의견을 제시를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걸 소통을 해가면서 바꾸고 있고, 한 게 굉장히 좀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서핑 템플스테이를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핑장에 가서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지역에 그 근처에 식당도 알아보고 도시락 업체도 알아봤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거는 템플스테이 취지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좀 힘들지만 공양간에서 8가지 나무를 만들어서 비빔밥을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들이 이제 같이 이걸 또 배송을 해주기도 하고, 두 번째가 좀 재밌는 건데 여름이 되면 이제 모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스님 모기약 사주세요 하는데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 절에서 이건 대놓고 살생을 하라고 주는 것도 뭐가 안 맞고, 그래서 참가자들은 계속 뭔가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이 해결점을 저희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스님 요즘 모기 기피제가 있습니다.
준비물에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어. 그러면 이제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올 것이고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뭐 알아서 잘 견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말씀하신 부분 첫 번째 네. 부분 이제 그 공양 부분 네. 블로그를 봤어요. 창간 분의 블로그를 봤는데 거기가 카페에 피자가 그렇게 맛있대요. 오, 그래요? 피자도 맛있고 햄버거도 팔고 이제 다양하게 파는데 솔직히 서핑하고 나서 먹는 맛이 좋잖아요. 그렇죠. 물에 갖다 들어가면. 네, 근데 거기서 그걸 안 먹고 그 비빔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은 이유가 네. 그 파도 봉사단이 다 하나씩 담아서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가져왔다는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그 피자를 포기하고 이제 그 밥을 먹었다, 꿀맛이었다 이런 블로그를 제가 피자 봤어요. 포기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포교선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도 참 미담 사례가 많군요. 그 참가자들이 적응을 못하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참가자들이 네. 그 비빔밥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이제 바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스님 발리에서 비빔밥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리 가서 사찰 음식 비빔밥 장사를 해도 잘 될 것 같다. 뭐 이제 여담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본현 스님께서는 그러면은 사업단 차원에서 앞으로 좀 이런 템플 스테이를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식형과 체험형을 통해서 템플을 하고 다시 또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들 계속 진행 중이고 만족을 하고 있지만 한 단계 더 템플스테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한다면 아마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것이 결국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조금 약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에 이제 선명상 같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절에서도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명상을 저도 가르치고 있지만 네. 항상 이것이 절에 오면 제가 이제 우리 노보살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절에 오면 부처님 보면 좋아요 했다가 집에 가면 이것들이 빨래도 안 해놨네, 얼굴이 일그러지고 절에 하면 아이고 부처님 좋았다가 집에 가면 승질내고. 근데 이 자체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은 거는 절에만 있고 내 집은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이 자체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사찰에서 정말로 좋았던 것들,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가정에서도 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을 된다면 우리 불교적인 문화, 전통적인 이 문화가 템플스테이 사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체가 다 퍼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들을 일상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뭐 20분, 30분이 아니라 5분이라도 지금도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분 선명상을 통해서 자꾸 일상에서 젖어 들어가면 언제든지 집에 가면 내가 경험하고 사찰에 가도 내 집에 가는 것 같은 느낌. 항상 거기에서 유유하게 지속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한국 불교문화 사업단이 우리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 예산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국장 스님이시니까 다른 또 프로그램이나 사업들 이번 게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템플스테이 외에도 불교 문화를 국내에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현재 이번에 6월 7일부터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사찰 음식 대축제를 했었죠. 예, 맞아요. 이 사찰 음식 대축제를 10년 만에 열게 됐습니다. 10년 만에 열게 됐는데 이 사찰 음식 대축제가 이렇게 열리게 된 배경은 바로 무형문화재로 이번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장도 청장님도 와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 무형문화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유네스코까지 등재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도 자료를 모으고 있고 취합하고 있고 진행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찰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집에서도 요즘에도 지금 말하는 게 저희가 고안을 내는 게 밀키트를 만들자. 예. 사찰 음식 자체의 밀키트도 만들어 보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지 않고 집에서 밀키트 형식으로 배달을 해갖고 배송을 해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사찰 음식을 펼쳐보는 것은 어떻겠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MOU,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한국 문화를 알리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케팅적으로 해서 뭘 하냐면은 해외인들이 우리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금 많이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떤 아는 스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하고 저한테 연락했는데 스님 죄송합니다. 벌써 상반기에 벌써 매진이 됐습니다. 네, 외국인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사업금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제가 좀 약간 감동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너무 먼저 17시간, 16시간 걸리는 멕시코의 그 주재 인원들을 4세대를 저희가 초청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너무 먼 데서 그 10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왜 초청을 했냐.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광복으로 예. 광복군에 있었을 때 일치치하에 있었을 때 이제 국내를 떠나서 저희가 독립된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저희 이제 국가유공 예. 유공자들의 4세대였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얼굴을 직접 접했을 땐 우리 동양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렇죠. 외국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는 그분 중에 이제 대표자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색깔이 이래도 한국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상당히 연설을 하는데 저도 감복을 받았고 이번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진관사에서 그분들의 넋을 특히 한 세대는 그 중조부가 나는 광복되고 자유된 우리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지 못하신 걸 3대 자손이 와서 대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진관사에서 영영 천도제처럼 의식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많이 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을 너무 많이 고취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외국인들을 단순히 그냥 관광 차원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자꾸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 한국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광복에 있어서의 그 순국 선열절의 모습까지도 이어가는데 상당히 이 MOU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이 템플스테이 참가자 집에 찾아가서 네. 그분 하나만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 템플스테이인가요, 그게? 네, 지금 그냥 스님이 찾아간다 해가지고 네. 네, 그거를 그러니까 1대1로 템플스테이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홍보팀에서 해가지고 어색할 것 같긴 한데 약간. 그것을 지금 잘 풀어내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상담가로서의 역량이 있는 스님들이 가서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스님이 우와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좀 신기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되고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뭐 한 번씩 아니면은 이렇게 한 뭐 3번이나 5번이나 해가지고 예. 그때마다 이 템플스테이를 가는 거죠. 네. 도장을 찍어서 네네. 이렇게 제가 그걸 정기 구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템플스테이도 약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에 이렇게 생활과 접목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 결이 다른 것이 있는데 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이번에 사찰음식 대축제를 통해서 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걸로써요. 첫 번째 이제 10년 만이지만 단독으로 행사는 아주 크게 성황리에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템플스테이도 박람회를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람회를 통하면 아까 말씀드린 158개, 160 몇 개인데 그 사찰들이 가면서 도장을 가는 거죠. 관음성지처럼
내가 여기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갖고 거기에 대한 후기라든가 이것들을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소정의 상품을 내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불교가 대중들에게 가까이 닿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스님께서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불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이게 불자로 전향을 한 다음에 불심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불국토가 되면 좋겠죠. 예, 스님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체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녹여낸다면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그 삶이 된다면 그 저절로 그게 불국토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템플 참가자 중에 개종을 하거나 포교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연계성과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심 사찰도 안내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대학생들, 그다음 불교대학, 그다음 선명상 이야기도 나왔지만 뭐 명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특히 파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파라미타 청소년, 대불련, 봉사단,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대학 어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사찰에서 하루 머물다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국장 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상에 가져와서 녹일 수 있는 게 저희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템플스테이가 이제 한일 월드컵 때 처음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청년이 23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나이로 하면. 네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우리 MZ 세대의 성향 이런 것도 저희 세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템플스테이가 양에서 질의 변화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좀 필요할 것 때문에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이라는 건 이제 지금 사실 템플스테이 사찰을 좀 더 늘리기보다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인력 지원을 위주로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즉 시설은 많이 지금 이 정도면 수용이 많이 가능하니 앞으로는 좀 고급화시키고 그 템플스테이 체험자가 왔을 때 사실 실무자가 많이 부족한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실무자들을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연 스님에게 이제 본연의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 다 돼가지고 사실 불교가 점점 친근해지고 있고 그 일상 속에서 아주 그 사소하지만 아주 소중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어디서 보면은 이제 숫자 6을 갖고 눕혀놓으면 이쪽에서 보면은 뭐예요? 6이고 이쪽에서 보면 9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의견차 때문에 이뤄지는 싸움 갈등들입니다. 그런 갈등만 조금이라도 내린다면 정말 서로가 화합하고 되게 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불교에서는 사실 인욕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알죠. 예. 인욕은 뭡니까? 예. 서로 이게 좀 많이 참아야 돼요, 서로가. 예. 예. 근데 사실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 예. 인욕은 참으면 병나요. 예. 참으면 그래서 썩고 병이 와 있어요. 병납니다. 예.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거는 한자어에 우리가 한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한계인데 있는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이 현상을 그대로 직시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중을 한다 그러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집중. 내 생각으로 저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집중.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려면 바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내가 올라오는 마음이 어떻고 이런 현상들을 다 관찰을 한다면 내가 이런 마음일 때 상대방은 너는 다른 마음이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갈등은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선일 스님은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의 고민이라든지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 불교가 어떻게 이제 위로해주고 고민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차제설법, 대기설법. 이제 요즘으로 치면 눈높이 교육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년 대학생에 맞는 눈높이로 이제 불법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다가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주고 좀 경청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항상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불교라는 단어가 좀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무불교가 자연스럽게 저는 불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또 템플스테이는 개인적으로 복합 문화 콘텐츠이자 한국 불교의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마음을 선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템플스테이는 부처님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소년 대학생들도 이 사찰을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불법을 좀 눈높이에 맞게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좀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어렵고 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갈 때 따뜻한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삶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톡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저부터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참 이 본현 스님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영조 스님 또 선인 스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톡 13번째 순서 지금까지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인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무국장이신 본현 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조 스님이 오늘 또 전반적인 진행을 또 도맡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월간 불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